네, 안녕하십니까. A학점을 위한 대학 글쓰기. 오늘은 A학점이 학교에서의 A 플러스가 아니라 바로 사회에 나갔을 때 A 플러스. 바로 이것만 알면 취업되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대학 글쓰기의 거의 최종적인 측면.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졸업을 앞두고 써야 되는 대표적인 글쓰기가 바로 자소서이기 때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전문대학교에서 일을 할 때도, 전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전문대학교에서 본인의 역량을 만들어갈 때도 결국 목적이라는 건 하나의 취업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사전에 훨씬 더 잘 준비가 돼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야 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직업을 안착할,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취업 현실입니다. 자소서를 하기 전에 굳이 이 측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기 퇴사자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건 꼭 중소기업만뿐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까지 다 포함입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조기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연봉 수준이 낮아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실제 업무가 달라서 적응을 못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유가 납득이 가는 이유겠죠. 본인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이유일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조금 다릅니다. 왜 지금 제 입장이라고 했냐면, 제가 보통 1년에 한 3, 40군데의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으로서 신입사원의 조직 활성화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기업의 인사팀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들어올 때. 자소서를 쓸 때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접근을 할 때 이걸 모르고 들어왔다고?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사측의 입장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그리고 이유라는 건 정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된다. 이 목적부터 그 흐름까지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전에 이걸 얼만큼 알고 있는가, 혹은 여기에 왜 지원했는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부터 명확하게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취업 현실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유를 찾아라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 두 번째, 내가 회사에 취업하려는 이유. 세 번째,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회사가 왜 사람을 뽑겠습니까? 네, 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여러분을 취업시키는 회사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사람을 뽑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줄 사람을 뽑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력을 뽑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돈을 벌어줄, 회사에 돈을 벌어줄, 회사가 향상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회사에 취업하려는 이유. 솔직히 있습니까? 자, 이 회사에 취업하려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제때가 됐으니까 취업? 아니죠. 다 그래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긴데? 왜? 왜 이 회사인데? 그냥 단순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는 복지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취업하려는 이유라는 게 주관적인 측면의 이유가 아니라 너와 내가, 너 개인과 이 회사, 사측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왜 너냐? 왜 당신인가? 이 측면인 거죠.
이것들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될 내용이자 자소서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취업의 현실을 이해하셨다면 기업이 자소서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여러분, 이력서, 자소서, 면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력서, 여러분들의 객관화된 자료입니다. 객관화된.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기본 가족증명서, 토익 성적 뭐 이런 것들이죠. 다 모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을 나타나는 게 이력서입니다. 자소서, 여기서 골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필할 포인트를. 하지만 근거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자소서라는 건 이력서로 수치화된, 객관화된 근거로서 표현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역량을 나타내는 걸 골라서 나타내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럼 면접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뻥치시면 안 됩니다. 이력서건 자소서건 간에 진실되지 않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건 면접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근거와 경험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자소서에서 여러분을 어필하셔야 결국 면접에서 그걸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좀 더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준에서, 자소서에 나타내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로열티와 직무 적합성과 인성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인성입니다. 회사건 학교건 많은 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성 좋은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말을 표면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성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봉사활동 시간이 많으면 인성이 좋은 겁니까? 지나가다 어떤 할머니 도와주셨으면 인성이 좋은 겁니까? 도와드리면? 그러니까 자료로서 인성을 판단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이력서가 됐건 자소서가 됐건 글이나 자료로서 인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보다 인성이 나쁜 사람을 거르려고 하는 기준이 좀 강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답이라든가 표현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인성이라는 건 결국 객관적 문제 해결이자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사례를 갖고 인성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건 인성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렌드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NCS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의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일을 잘할 사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측면에서 이 일을 적합하게 할 사람이 나타내는 게 바로 직무 적합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직무 적합성,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격증에 대한 보유.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가. 직무 영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소서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소서의 단락별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성장 배경 같은 거 예전 트렌드예요. 요새 성장 배경 이런 거 쓰라는데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필하셔야 될 건 실제로 이런 측면 갖고 이런 측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바로 자소서의 주요 키워드, 주요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 더 고민해 봐야 될 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과에 같은 과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늘 A플로 이제 학점을 받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수업도 안 나오는 뭐 나머지 그런 좀 불성실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간 단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현실적으로. 그 친구의 태도와 실력과 학습 능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업종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요. 아무리 잘했어도 경력 3년 차보다 일을 잘할 확률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날고기고 에이플로 다 깔아도 경력직 3년보다 지금 이 해당 업무를 잘할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실력이 비등비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무 적합성이 있다는 건 기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뽑는 이유는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비슷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선 차이가 나고 열심히 했다, 이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될 수 있겠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방법이 바로 뭐냐? 이 로열티라는 겁니다. 로열티. 이 로열티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에 대한 애착,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인가? 이건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회사를 지원한 동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말을 할 때요. 이 지원 동기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연애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연애로?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를 알고 고백을 하기 전에 어디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반지를 사고 이래서 이제 고백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취업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시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싫으시다고요? 사랑합니다. 싫으시다고요? 사랑합니다. 온갖 데를 다 찔러봐. 여러분 취업 자소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수십 군데 그냥 복사된 이력서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회사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측면에서 왜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정말 애착을 갖고 있어? 여기 왔을 때 힘들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측면의 로열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회사인데? 왜 여기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마다 내용이 달라야 되고 그 측면에서 이 로열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회사에 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으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앞으로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했고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겠죠. 모른다는 건 관심이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의미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로열티가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가셔도 대기업을 들어가셔도 아무리 좋은 복지를 갖고 있는 회사를 들어가셔도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매너리즘이라든가 일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로열티를 기반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 애착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로열티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뻔하디 뻔한 내용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핵심, 결론이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가 오레오 맵을 봤을 때 의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뭡니까? 나를 뽑아주세요가 의견이 되겠죠. 그 뽑아야 되는 이유라는 측면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적합성에 대한 내용,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칸에 채워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력서에 나와 있는 건 근거 자료를 같이 나중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적증명서가 됐던 졸업증명서가 됐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됐던 성적이 됐던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토익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해당 토익 점수가 여러분 해당 토익 점수가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건 거짓인 거죠. 실제로.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날짜나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 있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서 어떠한 내용, 소스를 기반으로 자소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연간 뭐 대입부터 이제 취업까지 자소서를 아무리 적게 봐도 한 6, 700개는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정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약간 이렇습니다. 자소서의 모든 공통점. 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협동과 배려를 합니다. 나는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사교적입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소서를 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밝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자소서들은 다 비슷한 내용, 다 똑같은 내용, 책임질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쓰셔야 되고 기존에 여러분이 썼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식의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판단 기준과 작성 방안의 기초, 생각하셔야 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충분히 정리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구체적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떤 컨텐츠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